내 안에 1등을 꼽자면 탕웨이 대 김고은. 선 넘지 마.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네요. 오늘은 이 거리에서 내가 제일 쿨한 시나리오 작가다. 제가 생각하는 성장 키워드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가게 차리셨나봐요. 네, 뭐 오픈하고 첫날입니다. 첫 손님이시고. 아, 그러시군요. 어색하네. 그러면 여기는 인사이팅이라는 곳이고 지식 인싸 분들과 만나는 아지트 같은 곳이에요. 일단 그 전에 저는 제가 웰컴 드링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웰컴 드링크가 파란색, 빨간색이 있는데 제가 위험하시라고 드리는 건 아니지만 파란색으로 드리겠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난초가 잘 들어갔나? 아닙니다. 그냥 드시면 됩니다. 작가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건데, 자, 이름 정서경, 1975년생, 서울대 철학과를 중퇴 후 방황의 시기를 보내다 한예종 영상원에서 시나리오를 전공, 이후 2006년 영화 모두들 괜찮아요로 데뷔, 친절한 금자씨, 그리고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박쥐, 아가씨, 독전, 헤어질 결심 등등등 줄곧 명품 각본을 써오며 최근 드라마 작은 아씨들로 안방극장까지 섭렵. 와, 이게 저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읽어보니까 더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정 작가님은 이제 그 세계적인 거장이시죠. 박찬욱 감독님의 원픽이시잖아요. 박찬욱 감독님이 내 영화 경력 전체가 정서경과의 만남 전후로 나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그러면 반대로 정 작가님께도 이 박 감독님이 원픽. 저는 사실 감독님을 픽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저는 같이 감독님하고 일을 하면서 시나리오 배웠고, 사실 저는 제가 박찬욱 학교의 학생이고 아직도 사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만 해오다가 작은 아씨들이라는 작품을 하게 됐을 때 박찬욱 감독님이 뭐 예를 들면 뭐 은연중에 좀 서운함을 이렇게 토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시고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응원해 주셨고, 또 작은 아씨도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최근에 토론토 가서 뵀는데 너무 바빴거든요. 네. 감독님 인터뷰 스케줄도 많고 바쁘다면서 총총총 막 할 일이 있다며 가시는데 작은 아씨들 사활을 아직 못 봤다고 보러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가 박찬욱 감독님만큼 바쁜 사람은 아니겠지만 작은 아씨들 일화를 봤어요. 이제 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자는 시간 조금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8부까지 다 봤거든요. 감사드립니다. 아마 한 명의 작가가 쓸 수 있는 어떤 걸작이라고 할까요? 이런 좋은 작품이 평생에만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텐데 내시는 것마다 뭔가 좋은 평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능인 것 같아요? 아니면 노력인 것 같아요? 재능이나 노력보다는 저는 집중인 것 같아요. 이거 한 번만 펼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뭔가 제 그 머릿속에 전구가 띵 하고 켜지는 어떤 얘기가 오면 제가 이걸 열기로 했거든요. 생각을 안 해본 그런 대답이었네요. 집중. 제 집중은 되게 못하거든요. 집중은 다른 걸 버릴 수 있는 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가진 힘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버려야겠구나. 다 버리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사실 고민할 시간을 그냥 써요. 네, 정식으로 막 한글 켜서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제가 더 잘 쓰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투도 그냥 말하는 것처럼 써요. 근데 대체로 그렇게 쓴 것들을 끝까지 쓰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끄적이다가 나온. 네, 이게 전형적으로 약간 그런 작품이에요. 일단은 제가 세 자매가 엄청 큰 돈에 얽히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무 계획 없이 1화를 썼어요.
써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2화도 내친김에 썼어요. 왜냐면 제가 2시간까지는 자신 있어요. 맨날 영화를 썼으니까. 근데 3화부터는 계획이 없으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3화부터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계획을 조금씩 세워가면서 쓰기 시작했는데 한 9화쯤에 저희 PD님이 9화를 끝내고 나서 오셔서 물으셨어요. 작가님, 이 9화 끝났는데 그럼 10부 이야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10부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방금 9화 썼는데. 그랬더니 10부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네, 배우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지금 얘기가 다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사실 엔딩까지는 다 있고 중간에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결고리. 네, 희미한 어떤 아웃라인이 있고 이렇게 계획 없이 쓰기 때문에 재밌는 면도 있어요. 그러겠죠.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냥 사실 예상하기 되게 쉽거든요. 자주 쉬세요? 뭐 어떤 휴식이라든지. 또 프리랜서 작가는 또 다른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쓴 것을 읽고 평가할 사람. 근데 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시나리오 쓰고 설거지를 하거나 뭔가를 먹거나 하면서 제가 쓴 것으로부터 좀 멀어져요. 그리고 다시 뇌를 리셋하고 읽어보면 새로운 게 보이죠. 제3자로 만드는 거네요, 본인을.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인터넷 유튜브 슈트 2시간씩 보지 않나요? 그거는 참을 수 없죠. 네. 근데 그것은 내리는 순간 이제 자연스러운 신체 현상인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3시간을 봤을 때도 자괴감 느끼지 않습니다. 나에겐 3시간이 필요했다. 엄청 뇌를 리셋하려고. 그건 그냥 긍정적이신 것 같은데요. 자괴감 느낄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저는 글을 쓸 때 저의 모든 걸 용서하고 다 받아들여요. 되게 유연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게 고마워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유연함이 생각에 있으니까 이게 작품으로도 조금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고충이 있으셨어요? 정 작가님만의 고충? 저는 일신을 쓰는 게 늘 힘들어요. 영화를 쓸 때도 힘들고 드라마를 쓸 때도 힘든데 12부작이니까 이제 뒤로 가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12부작을 12번 너무 힘들었어요. 중간에 너무 놀랍더라고요. 20년이나 시나리오를 썼는데 아직도 첫 신 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뭐 그렇게 물고 트는 게 뭐 어려운 느낌이. 왜냐면 1신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간쯤 가면 가능성이 줄어들고 결말은 사실 편해요. 한두 세 가지 가능성만 있으니까. 지금은 쓰셨나요? 12부를? 그럼요. 15부 방송 종영했는데요. 결혼하시더요? 네. 지난주에 종영했습니다. 제가 지금 8부에 계신 거고. 네, 그럼요. 6월에 끝냈습니다. 지금 종영을 했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작가님은 굉장히 성공을 하셨잖아요. 언제 그런 걸 좀 느끼세요? 내가 성공했구나. 딱 한 번 최근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깐느 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 상영을 했는데 저는 그런 영화 처음 봤어요. 영화가 시나리오를 막 뛰어넘는 느낌? 영화가 너무 좋았고 그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란 사실이. 직장에서 이제 애프터 파티를 하려고 한 3블럭 정도 걸어서 가는데 오늘은 이 거리에서 내가 제일 쿨한 시나리오 작가다. 그런 느낌? 요거는 좀 대답하기 힘들다. 요거는 선을 좀 넘은 것 같다. 이러면 저한테 선 넘지 마 라고 하시고 대답 안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작은 아씨들 반응 좋을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내 안에 1등을 꼽자면 탕웨이 대 김고은, 선 넘지 마. TVN 대 SBS. TVN. 이 정도까지 솔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네요. 그럼요.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TVN에서 드라마 2개나 했고 사랑하죠, TVN. 여기는 SBS인 건 아시죠? 네, SBS 초면이라서. 그렇죠.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그죠? 채널이 뭐가 중요해요? 시청자 여러분이 정 작가님한테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대신 물어보는 그런 시간인데 사연이 왔어요, 사연이.
안녕하세요, 정 작가님. 저는 현재 모델 활동과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병행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저랑 비슷한데요? 저와 함께 컨텐츠를 만드는 스태프들이 있는데 문제는 회의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공동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시너지를 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시나리오 써서 모니터를 하면 모든 의견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곱씹어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라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의견은 틀릴 수 있지만 말한 동기는 맞을 것 같아요. 말한 이유는 분명히 네, 있다. 저 사람이 그 이유를 잘 못 찾은 거고 그 밑에 숨어있는 동기를 찾아내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저 안에 통합시켜서 내놓으면 그렇게 말한 대로 하지 않았을 때도 설득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나리오를 쓸 때 처음에는 주인공 관점으로 써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여덟 번째까지 다 그 사람 관점에서도 이야기 될 수 있게 쓰거든요. 네. 세상에 정말 많은 관점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맞을 수 있고. 야, 저는 이렇게 반성하게 되네요.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게 되게 부족하다고 저 자신도 원래 알고 있었고 그렇긴 한데 나도 좀 생각머리를 좀 바꿔봐야겠네요. 제 사연이었고 뭐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우리 정석영 작가님께 맞는 그 칵테일을 하나 좀 제조를 해드릴 텐데 술은 즐기세요? 즐기진 않지만 있는 대로 다 먹습니다. 있는 대로는 다 드시고 그러면 즐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일부러 찾아서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즐기진 않지만 네. 있는 대로 다 먹습니다. 위스키인가요? 네. 한번 맞습니다. 드셔보십시오. 네. 이게 그 간마더라는 칵테일이에요. 뭔가 이 화려함보다는 기품 있는 맛을 추구하는 칵테일이라고 하고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 품격 있는 작품으로 작가계의 어떤 데모가 되시길 바란다는 뜻으로 이렇게 어때요 맛이? 가게가 대박 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정말 이 첫 자리에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